뉴욕 증시가 노동절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보고서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6년 동안 사회 간접 자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 부양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게 놔두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며 인위적 부양책이 더는 무리이며 시장 자유적 반등을 노려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로존이 이달 중 발행할 국채가 총 800억 유로 규모로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유로존 병방국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주간 금융진 배런스는 향후 뉴욕 증시에서 경기 우려와 실적 호재의 엇갈림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둔화로 WD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국민들 가운데 81%는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노동절 관련해서 오늘 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열린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괜찮게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유럽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하지만 거래량이 딱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오늘 좀 모아서 다뤄보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후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럽 쪽 마감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유럽은 그 영국 공장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완화가 그 호재로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가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11포인트 오른 5,439, 프랑스는 12포인트 오른 3,684, 독일은 20포인트 오른 6,155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날 영국 제조업자 단체인 엔지니어링 경영자 협회는 그 3분기 영국 공장 생산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급증했다는 내용 분기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그 전월 대비 3.7% 늘어나는 것을 전망하면서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기존 1.1에서 1.5로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하고 별다른 경제 지표나 기업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그닥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그 총 17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시한을 평균 12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면서 주말에 고용보고서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간 단위로도 4주 만에 플러스 마감을 하고 끝이 났었는데 그때 또 다른 이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책 보따리가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번 노동절 관련해서 도시를 돌면서 뭔가 경기 부양 보따리를 제대로 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6개년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500억 달러나 된다고 보도가 됐네요. 예,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향후 6년간 인프라 건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그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계획을 그 세웠다고 말하면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더 나은 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인프라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로와 철도, 활주로 등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신규 건설 보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계획은 그 이미 발표된 경기 회복법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강화시켜줄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정확한 일자리 창출 규모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부양안은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기 위함은 물론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한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는 8일에는 또 클리블랜드를 방문을 해서 기업들의 R&D 투자에 1,000억 달러가량의 세제
공제를 해줄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하지요. 자, 오바마의 보따리가 몇 개나 될는지 이제는 그 보따리 수가 궁금하네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고용보고서의 고용 내용도 생각보다 괜찮은 가운데 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CNN이 공동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딱히 좋게 경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면서요. 예, 그 CNN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그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는데요. 네.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은 44%로 7월 조사 때에 비해 7%나 높아졌습니다. 2달 만에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인데요. 네. 최근 2년 동안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는 절반에 이르렀고요.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도 20%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향후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81% 미국인 중에 경기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 많다라는 이것이 이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 또 절반 가까이는 그냥 열악하다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또 그 중에서도 또 절반은 향후 전망까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블딥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통계였다. 이런 분석을 뒤에 이제 마무리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더블딥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고용과 주택 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용을 늘리겠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택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좋을런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스가 한 주장을 하나 제기한 게 있는데요. 네. 백양 모유한 미국 집값을 더 떨어지게 도라는 그런 기사로 타이틀을 내놨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본주의 시장 원래도 맞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닥을 형성한 뒤 안정을 찾고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가격도 반등하게 돼서 결국 미래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그동안 평균 30% 늦게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또 10% 이상 떨어진다면 이는 그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시장 내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개입을 그만둬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제시한 방안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현재 주택 소유주를 위한 정책과 미래 소유주를 위한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또 주택시장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결국 답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 그냥 자율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바닥치면 가격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택시장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돈을 풀어준다 그래도 그것도 지금 또 문제네요. 한편 미국의 더블딥 자체 얘기도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인들은 체감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통계를 저희가 앞서서 접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걱정을 놔도 괜찮지 않겠나 싶었던 유럽도 더블딥의 우려를 잦아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이달 들어서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늘 전망이라면서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로존이 이달 중 발행할 국채가 총 800억 유로 규모로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유로존 변방 국가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ING에 따르면은 특히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핵심 국가들이 연말까지 170에서 200억 유로 수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계획 중에 있고요. 스페인도 앞으로 매달 2배 수준인 70억 유로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포르투갈 역시 매달 15억 유로 가량의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인데요. 현재 유로존 각국 정부가 필요로 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면서
그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국채를 과연 투자자들이 소화해 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는 그 현재 급한 불은 다 꺼놓은 상태고 경제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가 고조됐던 5월 그 리보 금리가 0.5%를 넘어섰다가 3개월 만에 2%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BIS 쪽에서도 최근에 그 글로벌 은행들의 2분기 국제 여신 거래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근거를 통해서 유로존 국가들의 그 재정 위기가 다시 도래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달에 몰려있는 유로존의 800억 유로의 국채 발행 좀 잘 마무리가 또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이것도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자, 다시 뉴욕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제 뉴욕장이 간밤에는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을 했지만 오늘 밤에 또다시 열리면서 재차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 증시 위치가 보면은 다우는 한 1,400포인트 선, S&P 500은 한 1,100선 정도에 있는데 1,100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그 선까지는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딥의 우려를 완전히 이래저래 떨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 뉴욕 증시 전망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왔는데 말이죠. 예,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 미국 유럽 주간 금융지 배런스 6일자 세션에 따르면은 최근 그 경기 우려와 실적 호재가 엇갈리는 모습이 향후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그 7% 상승하면서 1184 근처에 마감할 것으로 평균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강세론자는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18% 상승하면서 1300포인트 수준에 마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약세론자는 현재의 11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펀드멘탈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그 기업 실적 강세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업체들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무제표 역시 강화될 전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채권 또한 18개월 최저치 기록하면 수익률이 2.5% 아래에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절반이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한 3%대로 반등할 것이라고도 관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약세론자들은 S&P 500도 그렇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지금 한 1,100선 정도, 2.5% 정도 그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하지만 강세론자들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조금 약해지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 10년물 금리가 한 3%대까지는 올라가지고 S&P 500이 지난 얼마 전에 거의 연고점이라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은 1,300포인트까지 올라가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우려와 실적 호재의 싸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뉴욕도 뭔가 경기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우리 증시는 앞으로 정작 중요한 우리 증시는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만 안 빠지면 우리도 그럭저럭 가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면서요? 예,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기조만 유지되면 한국 경제는 제한적으로 디커플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9월 초 발표된 양대 미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가 올여름 경기 측이 더블딥의 전조가 아닌 소프트 패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 경제는 2010년 들어 OECD 가운데 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만 유지된다면은 제한적 디커플링 구도가 하반기 및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 경제 시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 디커플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지만 않고 더블디까지만 안 간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보다는 더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뭔가 해외에서 모멘텀을 찾고자 한다면 역시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 여기에 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9월 중국 증시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예, 9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황금 소비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중추절 연휴가 일찍 찾아오고 10월 국경절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연월차를 쓸 경우 15일 이상 쉴 수 있는 그런 최대 황금 소비 시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그리고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 신능 전략 사업, 소득 분배 개혁, 등등 구조 조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활성, 에너지 절약 등 정책 이슈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고 보조 지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 있고, 한국 시장에도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중국 증시를 또 통해 본 우리 증시 전망까지 한번 살짝 곁들여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서 문이 열리지가 않았고요. 유럽은 주말에 나왔었던 뉴욕의 고용보고서 여진이 계속되면서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유럽 증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유럽을 좀 밝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800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 이번 주 우리 증시 흐름들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가가 좀 8포인트만 올라가면 유럽 정도만 우리가 발을 맞춘다 할지라도 오늘 장중에라도 일단 1800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목요일이라는 얘기가 많네요. 예, 아무래도 목요일날 금통위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 있었고, 물론 유럽 시장은 강보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쪽으로 흘러는 가겠지만, 네. 1800을 쉽게 올려놓지 못할 거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의 강보합을 좀 강하게 좀 따라갔던 1700원을 좀 장중에 돌파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800을 이번 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넘긴 넘더라도, 예를 들어 시도는 있더라도 그 넘은 다음도 상승 탄력이 가히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 넘을 수는 있다 쪽이신지요? 예, 저도 한 6월달, 7월달부터 계속 1800은 한번 보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장을 봤었었는데, 네. 보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노크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1800은 볼 거는 같습니다. 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1800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서 조금 횡보를 하기보다는, 네. 1800을 잠깐 보고 나서 다시 1700 후반까지, 네. 좀 내려와서 시장이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그런 시장이 한번 좀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금통위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도 한데, 사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수급적인 부담은 조금 예고가 되고 있긴 한데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그것 역시 호재다. 또 긍정론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에는 호재는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들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시각이 좀 강하게 네. 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상에서는 호재가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금리 인상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0을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예측을 함에 있어서 1800을 우리 자력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미 어차피 기관 쪽에서 매수 여력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1800을 보기는 힘들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유세를 했었었는데 네. 다행히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를 해주면서 네. 1800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더 사줄지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을 좀 분석 자료를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네.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꼭 가져가는 건 아니고 또 올라왔을 경우에는 단기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서 1800을 보고 나면 외국인들도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면서 네. 매물이 좀 시장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낼 사람들이 기관 쪽에서는 좀 다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고 네. 개인들이 좀 그것도 받아내기도 힘드는데 1800이 넘어서는 또 개인들이 또 신용이라는 부분들을 쓰기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물량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다시 1700대 후반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걸로 그래서 제가 예측을 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1800을 혹 넘는다 할지라도 상승 탄력, 그러니까 안착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있고 어제 뉴욕 증시의 고용 지표가 주말에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또 외국인들이 크게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 외국인들이 1800도 넘어서서 강하게 연속적으로 사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조금 더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관도 딱히 강력하게 좀 사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도 아직은 뭔가 좀 눈치 보는 분위기. 그럼 단기적으로는 결국엔 박스권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의 전략을 펴면 좋을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제 시장 자체는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오면서 집중이 되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좀 집중이 좀 되고 네. 아닌 종목들은 전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아닌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군들 특히 수급상 괜찮아지는 종목들 종목들의 순환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상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상에 관심 정보로 넣어 놓으시고 네. 그 종목 하에서 종목들을 초이스 하셔가지고 네.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장인데 일단 시장 자체는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굳이 종목을 그렇게 찾기보다는 네. 거래소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한 200 종목 안쪽에서 이런 종목들 중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바닥 따지기가 끝나서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골든크로스 같은 게 좀 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불안하시고 이러시면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단타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예,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코스닥은 좀 그렇고 대형주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의 매매를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요 며칠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맞았던, LED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말부터 보면 조금씩 반등을 좀 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이제 너무 그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업황 과열이다. 업황이 네. 조금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낙폭이 40%씩 빠지고 종목들이 이랬던 네.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약간 발생을 해서 시장에서 약간 먹을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잠깐 간 것 같은데 네. 매매 동향 보시면은 그렇게 세게 당겨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네. 조정이 다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좀 받쳐주고 있는 대형주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형주 중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코스닥 쪽의 IT, LED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가 생긴 시점에서 지난 주 말부터 조금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연히 대형주 IT가 또 그만큼 급반등을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고요. 지금 IT하고 자동차가 같이 가주니까 그래도 지수가 조금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제 그저께부터 자동차 업종이 지금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네. IT 업종이 올라왔지만은 보시면은 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LG 디스플레이하고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좀 IT 종목에서 올라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 어제는 또 보합이었고 하이닉스는 뭐 전혀 가지 못하고 이렇게 IT 대형주들이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예. 일단 그래도 IT 업종이 일단 빨간색으로 장을 한번 보여줬다는 게 희망을 좀 갖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강하게 좀 매수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네. 하락에 대한 좀 하방 경직을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 물론 일단 그런 쪽에서 하방 경직을 그 전에 기대했던 가격대들이 좀 무너지면서 한 단계 더 밑으로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기대했던 그 정도 가격까지만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IT 업종이 시장에 좀 올라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 민감주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 시장이나 일본의 뭐 엔고 현상 때문에 네. 엔화 강세 때문에 상대적인 반사이익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좀 세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부품주까지 타요. 네, 부품주까지 어제 보시면 같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업종은 한 번 더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는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동차 업종에는 한번 다시 한번 주도주권으로 부각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자동차 업종으로 IT 쪽보다는 자동차 업종으로 가시는 게 좀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융 쪽은 어떻습니까? 어제 또 금리 인상 지금 며칠 코앞에 두고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사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주들이 일단 한번 움직여줬는데 말이죠. 그러면 은행주 쪽도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고요. 네, 원래 어제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런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어제 보시면 은행주들은 전혀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신한은행이 개별 악재가 좀 있는 부분들도 네. 있고 나머지 뭐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거 BIS 비율 관련해서 조금 좋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은행주들이 가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금리는 솔직히 열어봐야 알 것 같고 금리를 예.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그날 발표 날이 돼 봐야지 결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 장이 좀 많이 조정도 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경기 부분들이 돼 있고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기상 이변 때문에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에서 네. 금리가 조금 더 인상이 한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보험주들이 올랐던 부분인데요. 네, 그럼 이 보험주는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 그러면 목요일 발표가 뭐 한 10시 전이면 목요일 그 아침까지는 쭉 오늘부터 쭉 올라갈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뭐 조정을 받지 않고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면서 목요일날 금통위 만약에 금리 발표가 나면 어차피 종목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하듯이 네.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미리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확인이 되는 금리가 인상 발표가 되면서 금리를 올려줬네 깜짝 하는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가격이 좀 반락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은 좀 매도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IT보다는 왠지 좀 자동차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셔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끝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그야말로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치가 그 정도인지 그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차기 주도주로 거의 불릴 수 있을 법했던 화학주가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기관 매도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에 조금 바통을 한 반틈 정도는 넘겨주는 것인지. 네, 아무래도 지금 화학주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갖고 왔었고 건설주들은 이제 1차적으로 좀 주도권에서 좀 밀려났었던 네. 시장 상황이었었는데요. 시장에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주들을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인데 그동안의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좀 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 욕구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한번 2시 이후부터 종목들이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같이 동시에 무너지는 네. 이런 시그널이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런 시그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량들이 슬슬 출회가 되고 있다는 시장 좀 판단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좀 바톤을 좀 놓고 다음 차기 주도주로 종목을 좀 돌려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가격 조정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었고 주도권에서만 밀려 있었을 뿐이지 시장에 은근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자동차 섹터가 또 갑자기 올라와 주면서 네. 이런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는 자동차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그동안에 뭐 박스권을 만들었던 현대차 뭐 15만 원 초반, 기아차 33,000원 어제 돌파하는 거 보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고점을 좀 올려놓는 분위기 그리고 수급상
완전히 돌아서면서 매수 주체들이 좀 같이 담아가는 분위기 네.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주도주로 부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주도주로서의 복귀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은 아까 그럼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화학주에 지금 조정이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진 또 않은데요.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격이 올라온 폭을 보시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조정폭이 뭐 10% 빠졌다고 해서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템포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30% 빠져가지고 가격 매력가 또 발생할 것이냐 그럴 것도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족스러운 가격에서 살만한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많이 빠지면 사고 싶은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빠져봤자 뭐 한 10% 빠졌는데 거기서 올라왔자 10%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뭐 성장성 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 고점까지 올리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모멘텀도 좀 부족해 보이고 일단 이익 실현 물량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상황. 그럼 화학주에서는 조금씩 신규로 지금 매수하기는 좀 그런데 갖고 계신 분들 좀 나와야 되겠네요. 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좀 나오시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본 결과 어쨌든 이제는 자동차가 갈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IT보다도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는 조금 한동안 조정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올라온 만큼 좀 쉴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화학주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볼 종목은 어떤 건지요? 예, 오늘은 제가 뭐 LG 하우시스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LG 하우시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4중 바닥 지금 9만 원권에서 4중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122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9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한 9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격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수급상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유리 관련 종목들 지금 우리가 뭐 생필품을 좀 사러 가보시면은 글라스락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 용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지금 특수 유리 쪽에 지금 진출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보는데요. 어제 종가가 99,400원이니까 어제 미국장 안 열리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뭐 그렇게 시가가 셀 것 같지는 않아서 98,000원 정도 매수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목표가는 주봉상 보고 있는 주봉상 매물대가 위치하는 108,000원권 이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좀 해보고 손절가는 일봉상 지금 뭐 3중 바닥을 만들었던 9만 원 정도 9만 원이 깨지면 좀 손절을 하시라고 손절가는 9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7월 보니까 고점이요. 일봉상 고점은 10만 한 2천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주봉상의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0만 8천 원까지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부가 유리 사업에 진출해 있는 LG 하우시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을 검찰에 전격 고소한 신한은행의 이백순 행장이 신 사장 해임안에 대해 제일교포 사회이사와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희범 STX 에너지와 중공업의 총괄회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탈모제 정착 등 노사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노사 상생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을 담아 이달 말 일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중소 협력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채용 시장에서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각 사업구에 흩어져 있는 지적재산 출원팀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등 특허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허 괴물 등 일련의 특허 공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한은행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이 점점 꼬여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어제 노조하고 그리고 임직원들이 신상훈 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신 사장은 양보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상훈 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제 사장이 행장 시절에 이제 대출 관련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간의 충돌이 갈수록 지금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신한은행 노조 측과 또 랑찬 회장 또 신상훈 이 사장이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 서로 간의 이견만 나타낸 채 결국 결렬됐다고 하고요. 라 회장으로서는 이제 신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노조 측은 좀 이사회 자체를 좀 열지 말 것을 현재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이제 신 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제 이제 일본 도쿄로 출국을 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이 제일교포 주주단과 또 이 사회이사들과 면담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재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라흥찬 회장 측이나 또 신 사장 측 모두 지금 갈등의 정점에서 좀 사활을 건 이제 대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라 회장 측에서는 지금 신 사장의 혐의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좀 벼르고 있는 반면에 이 신한금융지주의 원천이기도 한 이 제일교포 주주들이 무엇보다도 좀 라 회장 측의 좀 의견에 조금은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제일교포들이 이제 사태의 진상을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신 사장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이사회를 열 경우에 좀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주대표단을 서울로 직접 파견을 해서 좀 항의도 할 예정이다. 현재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신 사장 측은 좀 해당 비리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을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경영진 측, 여기에 주주들 측, 여기에 노조들까지 가세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신한금융지주 이 그룹 전체가 좀 회오리 속에 지금 폭풍 속에 휘말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도요 신상훈 사장에 대한 그 혐의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사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동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이쪽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해임한 건을 다룰 그런 이사회 개최가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이 제일교포 주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어서 결국 최대 주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이 제일교포들이 좀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일교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이들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으로는 이제 랑찬 회장 측과 또 이백순 이 신한은행장의 행보에 조금은 못마땅한 모습도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장의 이 주주들의 설득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좀 현재로서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없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일교포들이 이 신한금융지주의 좀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라 회장을 좀 저버리는 것은 여전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좀 라 회장의 지지를 좀 만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 신 사장의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좀 계속적으로 가시화하겠다. 좀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뜻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금융시장의 반응이 워낙 민감한 부분. 최근 들어서 이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의 이러한 사태들이 불거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급전직락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금융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보다는 결국 신한은행 내에서 또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주주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심사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점에 조금 행보를 주목을 하셔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권력에 대한 미련이 화근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남의 집 안방 사정을 지금 전 국민이 다 시청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아무튼 퇴장이 좀 아름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였었죠. 한국경총의 신임 회장으로 이제 어제 이희범 회장이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희범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이제 경총 회장이 새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회장이 계속적으로 고사를 했지만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취임을 한 만큼 이 취임식 자리에 또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 보통 경총회장 자리가 이제 이 대기업 총수들이 과거 이제 계속적으로 맡은 자리였던 반면에 어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현재로서도 이제 STX 쪽 그룹 쪽 에너지 그룹 쪽의 총괄 회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출신인 만큼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전직 관료 출신이 과연 이 경총 회장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이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과 또 협력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면서 좀 약간 원칙론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취임식에서 또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부와 기업 또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상호 이해와 또 양보 협력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경총이 되겠다면서 이 고용 촉진을 위한 좀 유연성 제고를 제도화해서 좀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경총과 또 이제 노총 간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범 경총회장이 이 민노총과 또 한노총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교환이 이제 맞방문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만큼 조금은 김이 새는 방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 있어서도 일단 처음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또 이제 노동자들의 총 이제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양측 간의 관계에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조심스러운 좀 낙관론을 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노사 상생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경총 회장에 취임한 이희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상생하면 또 노사의 상생도 그렇지만 요즘의 화두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내일 오전이군요. 청와대로 불러서 조찬 간담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엔 또 대기업 총수들과 비슷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뒤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와 또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서 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의 의견을 담아서 이제 이달 중입니다. 9월 중에 좀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3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오늘 청와대로 내일입니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현재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는 일단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요. 일단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러한 점을 이제 당부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오는 1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열어서 이 대중소기업의 이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달 말쯤으로 이제 대중소 이 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입니다. 6개 부처 또 5개의 관련 기관 합동으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개선이나 또 인력 수급, 자금 조달, 중소기업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번 안에 있어서 상생 협력 지수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로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특히 좀 대기업이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 상생을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람 뽑는데도 상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기업들이요 올 하반기에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 이상이나 더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5,000명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질 좋은 일자리가 꽤 많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 반갑게 들리는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중소기업 쪽의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직 준비하시는 분은 일단은 특히 대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3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올 하반기 정규직 대졸 시립 채용 현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총 한 13.5% 늘어난 규모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기, 전자, IT 업종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지요. 지난해 대비해서 25.4%나 늘어난 인원이 현재 이제 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금융권이나 이 조선중공업, 또 특히 제조업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 훈풍을 타고 이제 크게 늘어나는 모습. 여기에 또 이 자동차 운수업 쪽에 있어서도 좀 크게 증가한 것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들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볼 수 있겠는데 인크루트의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올 하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한 3%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현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여력을 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 회복세를 아직까지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이 조금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 어떤 식으로 좀 메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이런 소식에 너무 많이 시달렸던 탓인지 말이죠. 삼성전자가 각 사업부의 지적재산 출원팀을 모두 한 곳에 모은다고 합니다. LG도 아예 그런 그룹 전체의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특허 괴물에 더는 안 당하겠다. 뭐 이런 조치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각 사업부에 흩어져 있던 이 지적재산 출원팀입니다.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한마디로 특허 회사를 거의 만들겠다. 뭐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삼성 종합기술원 산하에 있던 이 지적재산 센터를 확대 독립시키면서 이 최지성 사장 이 직속기구로 편입을 시켰고요. 또 이 지적재산 센터를 최고 경영자 직속기구로 넣어서 좀 특허에서도 좀 스피드 경영을 좀 접목을 시키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종기원 산하 IP센터를 확대 독립시키고요. 여기에 또 그 밑에 전략팀이나 라이센싱팀 또 기술 분석팀, IP 법무팀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이 특허 관련 회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 외에도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이 특허 괴물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차세대 원천 특허 확보에도 현저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스마트 TV 등 이 차세대 원천 특허와 또 융복합화 특허 확보를 위해서 좀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 이러한 전략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허 업무를 강화한다라는 삼성전자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노동절 관련해서 간밤에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열렸는데요.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주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때문에 큰 폭으로 덩달아 올랐었던 유럽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된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의 추가적인 소폭이나마 상승세도 점쳐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변수가 워낙 많아 1800이 오늘 글쎄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잠시 출발 센 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